현직 시의원의 청부 살인 의혹, 캐면 캘수록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환봉 변호사, 그리고 최석구 사회부 기자와 함께 수상한 면면을 세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큰 사건이어서 이리저리 참 짚어볼 대목들이 많은데, 네. 먼저 우리 최석호 기자, 오늘 오전에 그 경찰의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경찰이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대포폰. 대포폰의 의혹이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어떤 경위입니까? 지금 대포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했다는 거죠? 예, 오늘 아침 10시에 강서경찰서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김 의원이 6대의 대포폰을 휴대를 했다. 6개의 대포폰을 사용을 했다고 밝혔고요. 예. 그 중에서 팽 씨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팽 씨와 통화를 할 때는 팽 씨와 김 의원의 둘만의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따로 된 핸드폰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3월 초에, 그러니까 3월 6일 그 팽 씨가 중국으로 도피를 하면서 통화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런 통화 기록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상한 대포폰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한번 우리가 차트판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상한 대포폰. 그 수상한 5억 원이죠. 그렇죠. 네. 굳이 대포폰을, 근데 희한한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을 사용을 했는데, 꼭 팽 씨하고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지금? 팽 씨하고만. 그러고 이제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제 폐기를 했다. 이게 이제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가지고 될까요, 근데? 입증이? 아마도 이제 제가 오는 중에, 그러니까 김영식 의원이 지금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부인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영식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 이 사건에서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하 15년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15년은 무슨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러 양형 기준표에 의할 때 이것이 약간 상당한 중대 목적 살인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자백을 하고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최하 15년형, 15년 이상입니다. 15년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 자신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가중사유만 작용되기 때문에 20년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백을 하건 말건 어차피 정황 증거로 볼 때 자신이 15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게 될 것 같아요. 양형 기준이 나오는데 비난 동기 살인 저것도 참 그러니까 이번 어려운 사건처럼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련해가지고 어떤 동기가 상당히 비난스러운 동기,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 채무를 면탈해야겠다. 그런 비난적인 동기가 있을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 제3령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15년부터 시작이 되고, 만약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할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에 2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입장에서는, 김영식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자백을 하건 부인을 하건 어차피 자신의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인을 한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팽 씨와 김 씨 의원 사이에서 오간 증거는 모두 그 수상한 대포폰, 둘사이의 통화만 있을 것이고, 나머지 메모라든가 다른 진술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씨의 핸드폰은 지금 파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팽 씨의 핸드폰은 초기화됐기 때문에 내용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약간 민감한 내용이지만 그 통신사에서 당연히 전화 내용 녹음하지 않고 있고, 문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방 나가게 기능을 할 경우에 일주일 후에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식에서 뭘 한번 굴렸을 경우 1년 반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핸드폰 자체는 폐기가 돼버렸으니까 증거는 없다. 팽 씨의 말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인을 할 경우엔 한번 모험을 걸어볼 수 있다.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팽 씨의 말이 어디서 엇갈리는 순간 증거는 없게 되면 난 나올 수 있다라는 모험을 한번 걸어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영식 의원이 룸사롱, 팽 씨와 룸사롱 가는 걸 들릴까봐 대포폰을 사용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거는 맞는데, 그건 맞다. 왜냐면 이제 그 통화 내역이 있는 거죠. 근데 제 더 큰 문제는 이게 김영식 의원이 거의 준 완전 범죄가 실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영식 의원이 밝혀진 그 핵심은 뭐냐면은 5억 2천만 원짜리 차용 증서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5억 원 거긴데 사라질 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 팽 씨가 이 살인 후에 빠져나올 때 그 집에 이제 현찰도 많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랑 이제 흰 봉투라고도 하고 좀 노란 봉투라고도 하는데
봉투 하나만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봉투 안에 자기는 차용 증서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살해 후에 반드시 아마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김영식 의원이 그 차용 증서는 꼭 챙겨와야 돼. 마치 영화에서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팽 씨 역시도 그 봉투에 있는 줄 알고 챙겨왔는데 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차용 증서가 현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차용 증서가 뭐냐 이걸 밝혔고 거기서 이제 김영식 의원과 이 재력가 피해자 송 씨와의 관계가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해 안 하고 차용 증서가 없었으면은 정말 또 미궁에 빠졌을. 차용증에 관해서도 지금 김 의원께서는 그건 술자리에서 술 취해서 그냥 찍어둔 것이지 돈이 오간 것은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 계좌 내역을 보면은 전혀 돈이 오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입장에서도 내가 차용증을 썼지만 실제 내 계좌에 이체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수했다라는 말을 자신은 분명히 뒷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 그 5억 원이 뭐 약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뇌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금으로 받았을 테니까 어떤 세도 계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김영식 의원은 대포폰도 폐기됐고 현금 어간 흔적도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는 것을 한번 모험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증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결정적 물증은 없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할 말을 어떻게 바꾸냐는 순간에 따라서 이 사건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한번 모험을 걸어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5억 원, 그 순봉 이름도 참 재밌는데 순봉 빌딩 그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 그게 자산 가치가 뭐 얼마나 뛰는 겁니까? 아마 이쪽 강서구 특히 발산역 5호선 발산역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건물 사진이 혹시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 건물을 아주 익숙하게 보실 거예요. 여기가 정말 요지 중에 요지에 있고요. 익숙한데 여기에 있는 이 네 채들을 다 이 재력가 송 씨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송 씨는 강서구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인데 뭐 속된 말로 세금을 뭐 대기업 다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세금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하고 공시지가 평가 기준으로 재산이 이제 3,500억 좀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하면 이미 5,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이 4개짜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4층, 3층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송 씨는 여기가 상업시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상업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여기가 상업시설로 바뀌게 되면 거의 용적률이 800%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4층짜리라고 하면은 16층 이상, 많게는 20층도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이걸 다 세울 수도 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은 기껏해야 뭐 단구장, 유흥업이라고 해야 뭐 이 정도인데 상업직으로 바꾸게 될 때는 이제 모텔, 또 안마실 수도, 뭐 룸사롱. 무슨 콜라텍 얘기가 나왔죠? 콜라텍 같은 거 훨씬 더, 이 캐시, 돈의 용도가 커지는 사업으로 입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용도 변경이 됐으면은 송 씨가 받게 되는 차익은 글쎄요, 뭐 이게 뭐 몇백억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5억 원이라는 것도 김 의원에게 건넨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이지만 뭐 더 건너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의혹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제가 좀 하나 다시 돌아가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팽 씨도 좀 궁금해요. 팽 씨. 팽 씨가 7천만 원을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김영식 의원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7천만 원을 안 받을 테니 송 씨를 죽여달라라고 했다는 게 팽 씨의 진술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7천만 원이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기도 하지만 7천만 원을 받고 그 살인을 한다. 이것도 잘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팽 씨 부인의 말에 따르면요. 그 2년 전부터 굉장히 세뇌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죽여라 계속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안 죽이려면 내 돈 갚아라. 팽 씨 부인에 따르면 팽 씨 가족이 보따리상이 망하고 나서 2008년에 망하고 나서 생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먹고 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김 의원이 사례를 청구하면서 그 1,300만 원의 용돈을 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뭐 200만 원씩 조금씩 주고 술도 사주고 하면서 계속 죽여라 하니까 그 결심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팽 씨는 김 의원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중국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자살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건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믿을 만한 친구고 자수성가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도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팽 씨의 행적을 보면은 그렇게 치밀한 범행을 할 만큼 그렇게 용의지도 한 사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살인을, 그러니까 팽 씨의 진술에 의하면은 뭐 살인을 결심을 하고 뭐 1년 동안 시간이 걸리고 50차례나 뭐 사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죽으라고 했다고 정말 자살 시도를 몇 차례 하는 등 약간 그렇게 치밀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뭔가 상당히 세뇌가 돼서 맹목적으로 누군가 지시에 의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팽 씨가 송모 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드러난 게 없죠. 동기가 없는데 팽 씨와 그렇죠. 송 씨의 관계는 없는 거죠, 현재. 그렇죠. 연결고리가. 전혀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팽 씨 뒤에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팽 씨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과 경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아냈고 팽 씨의 진술에 이제 의존하는 건데 뭐 팽 씨가 정신 감정 같은 걸 좀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가 진술이 번복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또 이 사건이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팽 씨가 앞으로는 또 하나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한 점은 그래도 그나마 그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로 팽 씨의 진술이 좀 일관되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말이 꼬이는 순간 저쪽에서는 이제 김 의원 쪽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젖혀서 이 사람 말밖에 없지 않느냐, 증거는 없다, 대포폰도 없고 내가 5억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뭘 했다고 말이냐, 그런 식으로 갈 경우 이게 뒤집기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팽 씨의 진술에 상당히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7천만 원 가량의 뭐 술값 이런 걸 얻어 쓴 적이 있다. 이거는 공개를 했어요. 예, 그거는 인정했어요. 그게 다다. 그 얘기는 이게 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내가 가깝게 지낸 사람인데 내가 저 사례를 사주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로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 보도도 좀 있네요. 오늘 아침 우리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제 성공을 하면 뭐 느낌표 문자를 보내고 못하면 물음표로 보내고 이렇게 서로 암호 약속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느낌표 문자가 왔다는 거죠. 예, 그거는 왔다고 하는 거는 팽 씨의 진술이고. 팽 씨의 진술. 그렇습니다. 아, 문자로 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뭐 변호사 의견서인데요. 보시면 대로 그 김영식 씨의 김영식 다시 한번 들어줘 보시죠. 그 변호사 이름이 나와서 이건데. 변호사 이름이 나온답니다. 이건데요. 그 팽 씨는 물음표면 실패, 그다음에 느낌표면 성공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3월 3일이 범행 날짜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월 23일, 한 8일 전이죠. 똑같은 범행을 계획을 해서 실제로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루트로 그 송 회장을 살해하려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도 이제 그 하나하나 보고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물음표를 던졌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문자를 나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술이나 먹는 사이였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김영식 씨는 막 친구야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또 팽 씨는 뭐 깡패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변호인 진술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그 김영식 의원을 보면 지금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팽 씨에게 이제 뭐 친구야 미안하다 뭐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의견서에서는 깡패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대포폰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경찰 진술에서는 룸사롱을 가려고 대포폰을 썼다. 그러니까 서로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치장에 들어가서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 유치장 옆방 수감자를 통해서 친구야 너는 쪽지 묵비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도 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셈 뭐 이런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순전히 제가 근거가 아니고 상상을 해보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영식 씨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송 씨하고 아주 복잡하게 좀 얽혀 있어서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죽이라고 사주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덜컥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 송 씨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와중에 살인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상황은 지금 검찰, 경찰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영식 의원은 완전히 이 판에서 벗어날 수 벗어나게 있잖아요.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팽 씨의 진술이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근데 왜냐하면 팽 씨가 처음에 가가지고 살해를 할 때 손도끼를 들고 갔잖아요. 손도끼를 들고 갔는데 그 손도끼 날로 목을 친 게 아니고 그 뭐죠? 도끼의 그 등, 못 박는 곳, 망치 부분 쪽으로 가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시비가 막 붙다가 그 와중에 손도끼를 뭐 뺏었다, 뭐 했다 하는 와중에 좀 가격을 해서 부장님 이제 살해한 거 아니야. 말씀하신 이런 상황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상상 자체가 뭐 사건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실제 사건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가서 손 좀 봐줘라 라고 말했지 살인을 지시한 건 아니었다라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범행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준비를 해 주었느냐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충격기와 손도끼를 줬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저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는 게 서로 인지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살인의 교사로 봐야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 그런 경우로 가게 된다면 이제 김영식 씨가 나중에 물러나서 나는 정말 죽이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손 좀 봐줘라 우리 의원님 그만 괴롭혀라 라고 그냥 협박 정도만 해라라고 시켰는데 팽 씨가 너무 나서서 죽였던 거다라고 진술할 경우에도 그러면 당신이 팽 씨한테 준비해준 자료가 뭐였느냐 전기 충격기 손도끼 이걸로 죽여주자고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간다면 그 경우에도 아마 어느 정도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살인교사 혐의가 그렇죠. 적용될 수 있다? 네. 뭐 진실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상한 형제인데요. 수상한 형제. 그 친형이 또 한 4년 정도 구속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징역 4년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 골프장 이권 그렇죠. 다툼 문제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저게 지금 당시 CCTV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저거를 뒤에서 이제 기획했던 사람이 바로 김영식 의원의 형입니다. 형. 예. 네. 그러니까 저 사건 같은 경우는 골프장 이제 시가가 1,800억 정도 되고 약간 분쟁이 생기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파 쪽에서 골프장 사장을 납치해서 골프장에 경영권을 넘겨라 뭐 그런 납치 감금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당신은 변호사였습니다. 부장검사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자신이 직접 납치 현장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즉 자신의 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경우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나중에 안 걸릴 것이다라고 전문적인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김 의원의 형님께서는 당시 이제 징역 4년이 확정되시면서 아마 최근에 나오셨을 겁니다. 2011년인가 아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유추해 보면은 김영식 의원이 굉장히 많이 이 형의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호인이 또 형의 사시 동기. 그러니까 뭐 사실 동기가 지금 김영식 의원이 또 변호인을 맡고 있어서. 지금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살인교사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사건이 막 돌고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번 모험을 시도를 해봐야겠다. 어차피 실패도 20년이고 뭐 잘 되면 무죄고 당연히 모험을 걸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지만 나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 때 또 그 유명한 정인숙 씨 그 아들이 또 이게 관련이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기가 아주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김영식 시의원 개인의 사건이냐 아니면 또 이게 또 다른 사람으로 번지면서 게이트로 번질 것이냐. 이게 또 좀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가장 궁금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일부 언론에서 몇몇 한간에 돌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언급됐다가 이제 오늘부터 약속을 한 듯이 이제 다시 그 부분은 아직 캐지 말자. 검찰이 안 가고 있으니까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이 되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김영식 게이트 이런 식으로 또 이 사건이 커질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전 열린우리당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인사라고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 이거를 정략적인 차원으로 또 뭐 선거 때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또 사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5억을 그냥 받았다고 의심되는 용도 변경 같은 거는 그 지방자치 조례에서 서울시 의회의 그 권한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돈을 받아서 위에 뭐 국토안전부라든가 행안부 누구한테 줘야지만 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위에까지 줬다는 건 약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사람이 자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선이 돼야 되니까 그 와중에서 당의 공천을 얻기 위해서 돈이 갔다면 게이트의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게이트에 대한 의혹은 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기 경찰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하는데도 급하다. 우선은 해놓고 다른 거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